역사를 보면 선량함은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선량함, 착함은 오히려 약점이 되었죠. 한쪽 뺨을 치길래 반대쪽 뺨을 내주었더니 죽을 때까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무시당한 사람이 무시할 만한 행동을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기질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선함이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들 김국진 씨를 아실 겁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중 끝없는 미담 자판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김국진 씨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때 의류 전문 기부 천사라 불리기도 했었지요. 장애인과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아픈 환우를 위해 수억 원의 의류를 기부해 선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 동료 연예인들의 미담 사례도 넘치는 분이시지요. 동료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전한 미담 사례를 좀 더 공유해 드릴게요. 한동안 가정사로 힘들었던 박수홍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김국진 씨의 위로 덕에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죽어야 하나 싶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김국진 씨가 박수홍 씨에게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말하길, 자신도 자신을 못 믿을 때였는데 국진이 형 덕분에 내 인생에도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국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걸 지키게 하고 싶어서 여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에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했다고 하죠. 어려운 시기에 결혼했던 김수용 씨에게 신혼여행비를 그냥 주기도 하고, 생면부지 학교 후배가 찾아와서 힘든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하더니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200만 원이 넘는 고액이었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빌려줬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모두가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정작 김국진 씨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해 그의 따뜻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용만 씨가 방송 잘 안 되던 시절에는 방송을 접으려고 하니 자신이 받은 계약금 4천만 원을 그냥 준 적도 있다고 하죠. 김숙 씨의 신인 시절 미담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김국진 씨는 코미디 업계에 있었던 선후배 간의 강압적인 악습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커피 심부름하러 온 김숙 씨는 뒤에 김국진 씨가 있던 것을 모르고 20잔이나 되는 커피를 뽑기 위해 자판기를 혼자 사용했습니다. 김국진 씨는 그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자기 순서를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기 뒤에 대선배인 김국진 씨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당황한 김숙 씨는 미리 뽑은 커피를 건네자 나는 후배들에게 커피 심부름 안 시켜라고 말하며 먼저 뽑아야 할 만큼 뽑으라며 계속 기다리다 자기 커피를 직접 뽑아서 갔다고 합니다. 또 김숙 씨가 신인 시절 동기들과 함께 간 지방행사에서 김국진 씨를 만나게 됐는데 김국진 씨는 돈을 받고 행사에 온 거냐고 물었고 김숙 씨는 자기들은 신인이라서 무대 경험을 쌓으라고 해서 온 거라며 행사비를 못 받는다고 말하자
불합리하다고 느낀 김국진 씨는 이 돈은 동료랑 똑같이 나눠서 써 개그맨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응원의 말과 함께 자신의 행사비 전부를 후배들에게 주어 감동받은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함을 가진 김국진 씨에게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씨도 꼼짝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요. 5살 형인 이경규 씨는 사석에서 유독 어려워하는 후배가 김국진 씨라고 말합니다. 이경규 씨가 회식하자고 모두 가자고 할 때 후배 중에 유일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후배라고 합니다. 이경규 씨는 그런 김국진 씨에게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김국진 씨는 선함과 동시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량함을 가진 김국진 씨가 수많은 연예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누가 볼 땐 참으로 호구같이 보일 정도로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유내강 스타일인 것이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는 선량한 지원자 역할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호히 바로잡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량함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선량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압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건강한 기준을 설정할 줄 알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선량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선량함을 베풀지 않는 것이지요. 예의 없이 선을 넘는 사람한테까지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이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해서 다 맞추다 보면 결국 평생을 호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남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고 속 끓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남들에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떠한 기준 없이 습관적으로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괜찮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강팍해진 시대에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선량함을 약점으로 오해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선량함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배려가 깊습니다. 선의의 경계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받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에 글쎄 괜찮아, 제가 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것일 테니까요. 억지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그 말은 불쾌하게 느껴지니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담담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이라 생각하며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실제로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상대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참고 참다 감정이 폭발하면 이는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슨 자신의 책에서 당신이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유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은 참을수록 마음속의 압력은 세질 수밖에 없고 그 압력이 쌓인 만큼 어느 순간에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때 자기 자신을 우선하여 돌봐야 합니다. 상대에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의 압력을 쌓지 말고 살살 빼줘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거야라는 마음이 심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그것이 개인의 경험이든 상대의 실수였든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 자신의 감정들을 쌓지 않고 그때그때 적절히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때에 맞는 표현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 공감되는 의견을 남겨주셔서 공유해 드릴게요. 인상이 순하면 착하다고들 말을 하고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해도 그것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감력이 부족해 자신의 기준에서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착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라 진짜 착하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순둥순둥 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경험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챙기며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왜 불편한지 꼭 표현해야 하고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배려심 없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결국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착해도 사회적 스킬과 자신의 자존감은 높아야 하며 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렇듯 존경받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줄 압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표현하고 지나친 사람은 인간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남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치관이나 생각의 깊이는 모두 다 다르기에 본인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건 명확히 알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혼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도리를 아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씁쓸하지만 남의 선의를 이용할 빈틈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불쾌하다는 얘기만 정확히 할 수 있어도 만만하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선량함이 무시받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량함이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자신의 가치와 선량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선량함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크고 강력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에 대해서도 나눠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면서 어려운 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이 과정이고 지금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당장 존경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이라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이는 삶의 최선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 김덕권 씨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이란 그리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살아온 경험이 다르듯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이나 건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에서 나오는 지혜가 어른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는 어른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55% 이상은 1년에 독서를 한 권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독서율은 30% 정도로 전 연령대의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이 수치는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이 담긴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도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통한 변화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삶의 경험과 함께 매일 배우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지혜로운 어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사회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이는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노력 자체로 아름답게 나이 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